반갑습니다. 건물 관리 이야기의 김정원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많이 추워서 여러분들 집에 계신 분들 많았죠? 아무래도 집에 있다가 출근을 하게 되면 에너지를 소비를 안 했기 때문에 좋은 것도 있지만은 그 일주일의 스트레스를 토요일과 일요일에 확 풀어보내지 못한 이러한 답답한 뭔가 보름을 근무를 하는 이런 기분이 드는 월요일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침에는 추웠는데요. 오전 지나고 점심 때부터는 많이 풀려서 점심에 운동하기 좋았던 그런 날들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제 유튜브 채널에 한 4가지 정도의 설문지를 투표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머리가 안 따라가는 바람에 한 가지는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한 3가지로 압축을 해서 보면요. 우리 인공지능 그리고 로봇이 우리 시설관리 쪽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 직업에는 어떠한 변화가 생기겠습니까? 라는 그러한 항목이 70%였어요. 투표에 70%를 차지할 만큼 우리 인공지능이 우리 일자리, 시설관리뿐만 아니겠죠. 특히 시설관리 근무하시는 분들이 제 채널이 많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이 인공지능과 로봇이 들어왔을 때 우리의 일자리는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70% 넘는 분들이 걱정을 하는 그런 부분이었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영상을 만들어 달라는 게 70%. 그리고 두 번째가 시설 관리를 하게 되면 과연 그 세대의 변기를 뻥 뚫어 작업을 해줘야 되느냐, 이 부분이 10%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인기가 많았던 게 만일 여러분들께서 전기 자격증이나 기계 자격증, 소방 자격증을 따고 이렇게 취업에 들어갈 때 1년에서 5년 된 신축 아파트를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은 20년 가까이 된 오래된 아파트를 제가 구축 아파트라고 할게요. 구축 아파트에 들어갈 것이냐, 이 부분이 20%였습니다. 자, 지금부터 영상은 원샷 원킬입니다. 그냥 편집 없이 쭉 밀고 나가겠습니다. 물론 저보다 오랜 동안 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분명히 놓치는 부분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보다 선배님이신 분들은 제가 빠진 항목은 댓글에 남겨 놓으시면 또 그것을 가지고 또 영상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샷 원킬입니다. 실수해도 이해해 주십시오. 단지 제가 지금 이 영상을 녹화를 하는 거는 앞으로 여러분들 경기가 어려워지고 자영업자 폐업률이 많아지고 구조조정 대상들이 많아질 거란 말입니다. 왜? 인공지능과 로봇에 의해서. 왜 그런지는 여러분들 유튜브 보면 차고 넘쳤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을게요. 앞으로 저의 그 콘텐츠 방향은 이러한 험난한 세상에서 여러분들과 살아남기 위한 우리 전기안전관리자, 또 기계설비 유지 관리자, 소방안전관리자 분들과 함께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쭉 인공지능의 발전을 제가 캐치를 하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쭉 밀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조명이 밝아서 한 번씩 이렇게 눈을 깜빡깜빡 이렇게 하는 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아파트를 대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무슨 다른 건물은 나중에 또 한번 호백병마 이런 거 다루도록 하고요. 입주 아파트에서 약 5년에서 8년차 신축 아파트에 대한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먼저 입주 아파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묶어서 입주해서 8년차까지의 아파트를 신축 아파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이곳에 입사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을 하셔야 되는지, 또는 20년, 10년 이렇게 오래된 아파트를 가서 관리사무소에 입사를 해서 시설 일을 할 때는 또 어떠한 일을 하는지, 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장점, 단점은 말씀드리지 않고, 장점, 단점을 따로 구분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묶어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일 30대라면, 40대라면, 50대라면, 또 50 이후에 60 정년 퇴직하고 입사를 할 것 같으면
신축 아파트의 관리사무소로 갈 것이냐, 구축 아파트의 관리사무소로 갈 것이냐, 이런 부분 추천도 결말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입주 아파트에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일이 많습니다. 한마디로 무에서 유를 창조를 해야 되는데요. 먼저 행정서류, 기술서류, 기타 여러가지 대민서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기존의 다른 아파트에서 만들어 놓은 것을 참조를 할 수는 있겠으나 그 아파트에 맞게 뭐 입주 선수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원격 검침에 대한 전기 검침, 설비 검침, 기타 또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요하는 이러한 많은 서류들을 여러분들이 새로이 원점부터 땅바닥부터 맨 땅에 헤딩하는 순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서류 준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입주 아파트 특히나 소장님들, 우리 격리 주인분들이 굉장히 많은 노고를 가지고 계시는데요. 혹시 여러분들께서 입주 아파트에 사시는 주민분들이라면 이렇게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관리사무소 직원분들께 이번 구정에 귤이라도 한 박스 선물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행정서류가 많다. 더불어서 역시 소장님도 많지만 격리분도 많고요. 따라서 과장님들도 보통 전기안전관리자가 과장 업무를 이렇게 같이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서류, 뭐 예를 들어서 뭐 전기 검침 대장, 그리고 또 뭐 기계에 대한 거, 태양광에 대한 또 일지, 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죠? 그런 서류를 또 안전관리자도 다 마련해야 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소화기 같은 것도 새로 받았기 때문에 그 소화기 하나하나의 관리 대장을 또 관리사무소에 붙여야 되겠죠. 그 이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서류가 있다는 거, 그 점 감안하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소장님 이하 기계과장님, 그리고 전기과장님 또는 관리과장님, 그 밑에 또 격리분이 계시고요. 서무분이 계시고, 자, 그리고 다른 밑에 직원분들이 쭉 계시겠죠. 뭐 기존 파트, 설비 파트, 또는 영선 파트, 이렇게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 처음 만나서 인사를 하고 처음 만나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어떤 그 니즈, 그래서 서로에 대한 기대감이 많겠죠. 그런데 만나자마자 업무 때문에 이렇게 충돌이 벌어지게 되면 기존의 구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소장님 이하 과장님 그리고 기사분들이 쭉 이렇게 일련에 그러한 작업의 메커니즘이 짜여 있기 때문에 소장님이 바뀐다 그러면은 그 격리분하고 과장님이 이렇게 서포트하면 되고요. 과장님이 바뀌시면 소장님 이하 나머지 직원들이 서포트하면 되고, 기사분들이 바뀌면 과장님이 계시니까 다 이렇게 모니터링이 되고 컨트롤이 되는데, 전부 다 처음 모이다 보니까 개성들이 강하잖아요. 이러한 개성들이 부딪히고 특히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입주를 하다 보면 이 업무에 대한 분배도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네 일, 내 일, 너 일, 뭐 외부 일, 바깥 일, 안에 일, 이게 막 짬뽕이 돼가지고 서로 마찰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입주 초기에는 토요일날, 일요일날 출근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보통 새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입주 초기에는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리모델링을 한다는 것은 기존에 있는 인테리어를 뜯어내고 다시 새로이 인테리어를 한다 보면 원샷 원킬입니다. 바로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면 버벅거리다 보면 하다 보면 이 쓰레기가 그 단지 내에 완전히 그 산을 이룹니다. 이렇게 산을 이루게 되면 그 라인에도, 그죠? 만약 30층 라인이라면 엘리베이터는 하나잖아요. 엘리베이터는 하나인데 입주할 때도 난리겠죠. 뭐 날짜는 지정을 하겠지만 또 그 날짜에 지정된 것 때문에 입주민 간에 또 다툼이 벌어질 수도 있고요. 그런 다툼이 벌어지면 그 불똥이 어디로 옵니까? 관리사무소로 오겠죠. 뭐 그러한 부분, 그리고 또 인테리어를 하게 되면 먼저 와서 내가 살고 있는데 나는 인테리어를 안 해.
근데 윗집에서 인테리어를 하다 보니까 그 소음을 못 견디다 못해 또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도 많고요. 이런 쓰레기를 또 버렸을 때 우리 집에 인테리어를 하니까 요만큼 버리니까 요만큼 쓰레기 값을 부담하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또 몰래 갖다 버리는 또 업체도 있고요. 도망가는 업체도 있고요. 물론 CCTV 검색하면 나오지만 그것조차도 스트레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특히 입주가 많고 이러한 쓰레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출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러한 입주 아파트는 다른 기존의 아파트보다 봉급이 좀 많은 경우가 있는데요. 바로 이러한 토요일과 일요일 날 출근을 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행정, 서류, 전기, 그 다음에 소방 이런 데 대한 일지정리, 그런 데 대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업무 자체가 굉장히 강도가 높고 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다른 타 단지보다 봉급이 높게 책정될 그러한 강점이 있다. 그러면 이제 전기안전관리자나 밑에 기사분들은 그리고 소장님도 마찬가지지만 이러한 입주 아파트를 가게 되면 인수인계를 받게 되잖아요. 특히 전기안전관리자인 소장님께서는 그 기계설비 물론 뭐 기계과장님이 계시면 기계과장님이 하시겠지만 하여튼 자기 영역의 파트별로 인수인계를 받으면서 교육을 받을 수 있고요. 특히 수변전 설비 같은 경우는 새로 만든 건물, 신축 건물 같은 경우는 새로 도입된 원격 검침의 종류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수변전 설비를 모니터링하는 방제실에서 원격으로 모니터링하는 부분도 굉장히 잘 되어 있을 거고요. 기계실로 보면 기계실의 펌프의 압력이라든지 그 지하 저수조의 수위라든지 그 다음에 주차장에 유인팬, 배기팬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컨트롤이 디테일하게 인수인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강점이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러한 새로운 아파트 인수인계를 받았기 때문에 골치 아픈 문제가 있습니다. 자, 어떤 문제가 있느냐. 예전의 아파트, 그러니까 구축 아파트 20년 이전의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기도 그렇고 수도도 그렇고 직접 사람이 가서 이렇게 눈으로 보고 하는 이러한 실측이 많았더라면 최근에 지은 아파트는 원격 검침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원격 검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하나의 계량기, 만약 세대가 1000세대면 1000세대에 있는 그 수도 계량기 하나하나를 번지수를 매겨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서 그 어느 한 아파트의 인터넷을 사용하게 되면 여러분들 그 인터넷 주소가 IP가 쪼개져서 그 IP만 조회를 하면 여러분들 정보가 나타나듯이 마치 1000세대의 수도 계량기가 그리고 전기 계량기가 여러 가닥으로 나오지만 IP를 분할을 해서 그거를 간단하게 중계기를 이용을 해서 원격으로 방제실에서 바로 실시간으로 사용량을 들여다볼 수 있고요. 또는 한 달 사용량, 1년 사용량, 작년에 사용했던 동월 사용량 이런 디지털적인 그러한 원격 검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격 검침이 보편화되어 있다. 자, 그러면 원격 검침이 앉아서 검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편하기만 하느냐. 자, 여기서 입주 초기에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01호의 수도가 갑자기 한 3개월 동안 검침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입주 초기니까 아마도 공신 세대다, 아직 입주를 안 한 세대다 이렇게 해서 봤는데 수도는 000 나오는데 전기 요금은 나온단 말이에요. 자, 이것도 헷갈리는 거예요. 왜냐면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이 전기를 쓰는 경우 있거든요. 인테리어를 하면서 물을 안 썼거나, 물론 인테리어를 몇 시간 만에 끝내고 가시기 때문에 변기를 안 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헷갈리는 부분인데 나중에 이제 3개월 후에 실측, 즉 직접 가서 계량기를 보니까 고장이 나 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고장이 났으니까 수리를 해야 되겠죠. 수리를 하면은 수리는
아마 1년인가 2년인가는 전기 계량기, 수도 계량기에 대해서는 시공회사에서 해주기 때문에 신경을 안 써도 되는데, 자, 요금을 부과를 안 했잖아요. 이렇게 요금을 부과를 안 했을 때 그 요금을 3개월치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 집주인이 받아들이면 되는데, 집주인이 나는 못 내겠다. 이 무슨 소리 하냐. 나는 쓴 일이 없다. 안 썼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 아니냐. 자, 양심이 있는 그러한 세대 주민이라면 내 집에 전기세가 나왔으니까 수도 요금 나오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좀 양심 불량인 사람은 우리는 집에 없었다. 전기가 돌아간 것은 그 냉장고에서 돌아간 거지. 그건 우리 물 쓴 적도 없고, 친정집에 그 한 석 달 정도 그 애기 케어한다고 가있다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물론 그런 일이 없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일이 없다라는 보장도 없잖아요. 그러면 관리사무소에서 3개월치를 받아내야 되는데 입주민하고 입주 초기부터 이제 트러블이 생기는 거죠. 이거는 예를 든 거고요. 전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원격 검침이 전기나 소방 쪽에 에러가 생겼을 때는 좀 문제의 소지가 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는 다음에 시간 나면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이 또 소방이 문제입니다. 화재 수신반이 아직까지 감지기라든지 그 다음에 중계기라든지 그리고 화재 수신반 자체의 그 프로로직 컨트롤 PLC가 자리를 못 잡았기 때문에 수시로 울려요. 수시로 울리게 되면 이거 뭐 늑대와 소년도 아니고 주민들이 짜증이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도 입주 초기에는 또 뭐합니까? 이게 또 새집 증후군 때문에 감지기에 막 이런 공해물질이 들어가가지고 먼지가 들어가고 공사 후에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또 공실 세대는 또 사람 입주도 안 했는데 거기에 또 무슨 뭐 이런 어떤 기류에 의해서 또 울리기도 하고요. 하여튼 소방이 그러니까 아령이겠죠. P형이 아니고 소방이 자리 잡을 때까지는 많은 좀 에러가 있어서 그날 당직을 쓰신 분들이 고생을 한다. 이런 부분 여러분들이 좀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부분은 입주민의 그러한 눈높이가 굉장히 높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요즘 아파트가 뭐 7억, 여러분 서울 사시면 막 한 20억씩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평생 돈을 모아도 살까 말까 한 이 집인데 내가 그 집을 샀어. 입주를 했어.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데 딱 입주를 하고 들어가서 보니까 베란다에 타일 위에 금도 갔어. 그리고 저 벽 위쪽을 보니까 방 위쪽에 구멍이 나가지고 아직 땜빵도 안 했어. 물론 이제 보수를 진행하면서 하겠지만 일단 입주하신 분 입장으로 봐서는 내가 10억을 내고 들어왔는데 돈 3천만 원짜리 차도 하자가 없는데 깨끗하게 잡을 데가 3천만 원짜리 없는데 이렇게 내가 10억을 내고 들어온 집이 1회가 되겠냐 이렇게 하시면서 눈높이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작은 하자에도 예민하고요. 작은 하자에도 화를 내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한 입주민의 응대를 다 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부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장점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 새로운 아파트를 가시면 좋은 점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해 볼게요. 첫째는 검침이 전부 다 원격으로 하기 때문에 실측을 하는 구형 아파트보다 구축 아파트보다는 훨씬 좀 몸이 편하다. 두 번째, 아령 수신기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관리가 쉽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한다? 근거가 남아있다. 그리고 관리를 더 잘 하셔야 되겠죠. P형은 근거가 안 남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감지기 에러가 생겨서 붙잡아 놓으면 안 되겠지만은 붙잡아 놓고 뭐 이렇게 며칠 지나도 표가 안 나는데 R형은 버튼을 누르는 순간 벌써 버튼을 눌렀다라는 게 그 PLC 안에 입력이 되기 때문에 롬이죠. 리드 올리 메모리 거기에 입력이 되기 때문에 영원히 남아 있어요. 그래서 혹시 나중에 화재가 났을 때는 그 버튼을 누르신 분이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리고 이 수변전 설비가 최신이죠. 이 최신 수변전 설비는 그 안에 들어있는 LBS 그리고 MOF, VCB 그리고 ATS, ACB, CTTS 발전기 충전반 뭐 이러한 부분들이 다 최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두시게 되면 다른 곳에 가서도
보통 좋은 시스템은 좋은 곳에 있긴 마련이죠. 거기서 예를 들어서 내가 무제한 선임이 안 된다 그러면 그곳에 근무를 하시면서 그걸 쭉 배웠다가 나중에 무제한 선임으로 새로운 건물에 가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아주 금방 그거를 습득이 되고 적응이 되는데 20년 된 아파트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 수변전 설비에도 계정기 중에 집함, 지맥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사실 없으면 공부할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최신 수변전 설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공부를 하고 그곳에 근무를 할 수 있다는 거, 이 부분이 장점이고요. 그리고 환경이 굉장히 좋죠. 변전실에 예를 들어서 뭐 당직실에 샤워장이 있다거나 또는 뭐 헬스클럽에 저녁에 내가 사용을 할 수 있다거나 관리사무소도 일단 좀 넓으니까 여러분들 쓰시기 좋고요. 그리고 변전실, 기계실 뭐 이런 부분들도 깨끗하기 때문에 관리가 편한 거죠. 그리고 뭐 1년차, 2년차, 3년차 하자 보수가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크게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없지만 물론 이제 하자 보수는 여러분들이 하자를 발췌를 해서 그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그 기간별로 하자 보정 기간 안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서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또 하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자 보수를 하면서 옆에서 배울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아까 그 주민들이 좀 예민하고 민감하다고 그랬는데요. 그 부분입니다. 조경에 대한 관심이 많거든요. 물론 한 3년인가는 조경에 대한 하자 처리를 하지만 뭐 좀 오래된 아파트는 어떻게 됩니까? 좀 지저분해도 넘어가고 나무가 좀 이렇게 자빠져도 넘어가고 나무가 좀 이렇게 뭐 머리카락이 흔들려도 넘어가지만 새 아파트에 조경도 있고 그죠? 조경도 깨끗하고 거기 분수도 있고 막 이렇게 지상에 주차할 수 없도록 이 그린 필드로 만들어 놓았는데 풀이 조금이라도 자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눈높이에 맞게 또 제초 작업을 해야 되죠. 제초 작업은 외주 주는 것보다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하는 부분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 조경에 대한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고 또 이렇게 풀 베는 거 이런 거 매면 무겁잖아요. 굉장히 무겁고 특히 더운 여름날에는 막 덥고 벌레들 막 부딪혀가지고 간지럽고 그 다음에 그 매연도 마셔야 되고 먼지도 뒤집어 쓰죠. 그래서 막 보호장구 하면 더운 날에 더 덥잖아요. 그래서 주민분들이 조경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조경에서 여러분들이 일을 해야 되는 시간이 많다. 자, 그리고 또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홈 오토메이션. 이 홈 오토메이션이요, 뭐 주민분들이 휴대폰으로 뭐 불을 끈다, 미리 난방을 해서 미리 따뜻할 때 들어간다, 그리고 뭐 자동차 시동을 켠다, 그 휴대폰을 지니고 올라오시는 분들 오시면 비밀번호 누르지 않고 뭐 문이 열린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입주민분들은 좋아요. 근데 입주민분들도 안 좋을 때도 있죠. 정전이 되거나 고장이 나게 되면 이 속수무책일 경우가 많잖아요. 물론 수동으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이 에러가 발생이 되면 관리소 직원들 수시로 불려가서 그거를 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홈 오토메이션에 대한 공부도 할 수 있지만 반대로 이것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피곤해질 수 있다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입주나 5년차, 8년차까지의 아파트를 여러분들이 입사를 하셨을 때는 이제 결론을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분이 입사를 하느냐. 보통 이런 부분은 원격 검증도 그렇고 아령 수신기도 그렇고 주차 차단기에 대한 이런 컴퓨터 컨트롤, 이런 세팅하는 부분도 그렇고 필요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래된 아파트는 이렇게 해바라기 타이머로 타이머를 조절하지만 이것은 또 디지털 타이머로 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젊은 분들이 입사를 해서 30대, 40대 분들이 입사를 해서 이곳에서 기술을 배워서 좀 더 나은 자격증, 좀 더 나은 직장으로 갈 수 있는 베이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신축 아파트는 어느 분들이 간다? 젊으신 분들이 가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년에서 20년 차 구축 아파트, 신축 아파트 반대말을 구축 아파트라고 하고요. 구축 아파트라는 단어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셔야 돼요. 일단은 20년 차 아파트를 구축 아파트라고 일단 이름을 명명해 볼게요. 자, 이러한 구축 아파트는 여러분들 진짜 맥가이버가 됩니다. 이곳에는 부지런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전기 설비, 기계 설비, 소방 설비, 조경,
기타, 영선 설비 등등등등등이 굉장히 낡았단 말이에요. 사람으로 치면 이제 60대 중반 건물이 20년차 아파트에 물론 관리하기에 따라서 그 입주민들, 특히 입주자 대표회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관리를 했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어찌됐든 평범한 아파트는 20년에서 30년 사이는 사람으로 치면 60대 중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60대 중반 분들이 건강하게 사시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건 뭡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고장이 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고장이 나게 되면 사람이 병원에 가듯이 이러한 건물을 통째로 어깨에 메고 병원에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런 거 하라고, 그런 일 하라고, 그런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어떻게 됩니까? 관리소 직원을 채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제일 먼저 중요한 거는 20년, 30년 전에 지은 아파트에, 그죠? 아파트에 그때 주민분들이 살고 계신 경우도 있지만 또는 신세대 분들이 오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때 사시는 분들이라도 예전에 32인치, 24인치 볼록이 텔레비를 봤다라면 지금은 80인치 LED, 슈퍼 LED TV를 볼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핫플레이트라는 이러한 듣도 보지도 못한, 뭐 오래전부터 보편화됐긴 했지만 저희 집에는 아직 없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핫플레이트가 신기하기도 한데요. 어찌됐든 핫플레이트가 아무리 핫플레이트입니다. 요리하는 거. 아무리 지금 기술이 발달이 돼서 그것이 보편적으로 전기를 적게 먹는다고 하지만 아무리 이론이 들이대도 I는 P는 0.24, Q는 0.24 I제곱 RT잖아요. 그죠? 결론적으로 R이 뭡니까? 저항이잖아요. 저항이 커야 열량이 많아지는 건데 뭐 조금 기술이 발달됐다 하지만 이러한 핫플레이트가 많으면은 전기를 많이 먹잖아요. 그리고 또 요즘은 시스템 에어컨이라서 우리 때는 20년 전, 10년 전만 해도 에어컨 이렇게 실외기 하나에 조그마한 거 실내기 하나에 요렇게 스탠드 에어컨 하나 놓고 어떻게 됐어요? 그거 가지고 동네 그 집안 우리 집안 사람 다 썼잖아요. 여름 되면 전부 다 거실에 모였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돼요? 큰 실외기에다가 시스템 에어컨 해가지고 방방이 이렇게 실내기를 달아 놓으니까 전기를 얼마나 많이 먹겠습니까? 그런데 변압기는 20년 전에 그대로야. 그러니까 막 여름만 되면 막 변압기가 뜨끈뜨끈뜨끈하요. 막 사람 머리 열받은 것처럼, 그죠? 그렇다고 개보리를 먹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참 피크치나 그 다음에 그 전기 사용량이나 그리고 변압기가 받는 열을 보면요. 참 불안하죠. 뭐 그래서 에어컨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또 에어컨 설치가 또 승인이 안 되는 데는 또 문 열어놓고 막 선풍기를 붙이는 경우도 있고 그 오만 때만 이러한 또 난리를 부르스를 치는데요. 그래서 이 구형 수변전설, 구형 아파트의 수변전설비에 전기 안전관리자로 들어가게 되면 이런 부분이 불안하다. 그래서 많은 아파트가 이미 변압기 용량을 키우고 업그레이드를 한 데가 많아요. 하지만 이제 안 된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불안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러한 관리 부분이 어렵다. 자, 그리고 보통 P형 화재 수신반이 많습니다. P형 화재 수신반은 제가 개인적으로는 R형보다는 좋아합니다. 첫째는 근거가 남지 않아서 좋고요. 그렇다 해서 뭐 관리를 태만히 하라는 건 아니고요. 그냥 우리끼리 얘기로 P형이 R형보다는 근거가 남지 않아서 좋다. 그죠? 그래서 관리는 확실히 하셔야 되겠죠. 또 그리고 보수가 쉬워요. 보수가 뭐 종단 저항도 건드리고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사실 뭐 R형이나 지하형이나 중계기가 있으니까 우리가 중계기를 어드레스를 잡아서 교체를 하기는 해도 중간에 뭐 고장나고 이러면은 이게 뭐 답이 없기 때문에 관리가 어려운데 이러한 구닥다리 아파트는 P형 수신반이기 때문에 관리가 쉽고 또 그리고 또 정확하잖아요. 그죠? 이게 뭐 물리적인 거잖아요. 결론적으로는 그 감지기가 동작을 하면 A 접점이 붙어가지고 폐회로가 구성된 간단한 회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관리가 쉽다. 그래서 전기 부분은 뭐 이 정도밖에 없잖아요. 뭐 주차 차단기가 물론 새로 설치할 수도 있겠지만은 옛날에는 주차 차단기가 없는 것도 많고요. 그다음 도어 스크린 있죠. 현관문 앞에 있는 도어 그런 것도 없는 아파트도 많잖아요. 오래된 아파트는 그거 이외에 뭐 홈 오토메이션도 뭐 경비실 연결하는 거 간단하게 있는데 통합형으로 돼버리면 굳이 거기하고도 연결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또 지하 주차장이 없는 것도 많고 하여튼
관리가 좀 쉽다. 자, 그런데 구형 수 변전 설비에 대한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는데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대에 한 20, 30년 되게 되면요, 이제 전선 그 배관에 넣었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공사를 할 때 완전하게 되면 되지만 전선을 당기다 보면 그 세대 안에 배관 안에서 이렇게 그 껍질 있죠. 절연물이 약간 기스가 나서 오랜 세월이 지나면 이제 그게 어떻게 됩니까? 이 플라스틱이 경화돼 가지고 거기에 물이 들어가요. 그래서 사실 20, 30년 된 아파트는 수시로 누전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누전이 발생하게 되면 이제 그 기사분이 먼저 가거나 아니면은 전기안전관리자 과장님이 같이 가서 누전 테스트를 해보죠. 그래서 차단기 먼저 보고 누전되는 라인이 있는가 보고, 그리고 모든 그러한 그 콘센트에서 부하를 빼서 나중에 체크를 해보면 이제 뭐 아주 능수능란한 과장님 같은 경우는 1000V 말고요, 500V로 가전기기를 살짝 이렇게 체크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되도록이면 그건 하지 마시고요. 하여튼 모든 가전제품을 빼고 차단기를 올려서 트립이 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차단기일 문제일 수 있고 또 케이블의 문제, 그 전선의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럴 때는 그 메인부터 시작해서 메인 2차 측을 분리해서 차단기를 올려보세요. 그래서 차단기가 올라가면 밑에 측이 잘못된 거고요. 밑에 부하가 없는 상태에서 트립이 된다. 그러면 차단기를 교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차단기부터 먼저 보고 전선 라인을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차단기는 이상이 없는데 2차에 모든 그 부하를 뺐는데 트립이 된다. 그러면 두꺼비지 분전반에서 딱딱딱딱 전등부터 전열까지 딱딱딱딱 이렇게 매가 찍으면 어떻게 돼요? 쫙 올라가는 거 있죠. 당연히 있으니까 차단기 떨어지겠죠. 그러면 주인분한테 선생님 지금 요 라인이 잘못돼서 이 라인에 있는 전선을 교체해야 됩니다. 자, 전선 교체는 여러분들 합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전기 공사의 개념이기 때문에 업체를 불러서 그 작업을 해야 돼요. 해당 가전제품의 문제라면 그 해당 가전제품의 AS를 부르시면 되겠죠. 그래서 세대의 민원이 많고요. 이 세대의 민원을 또 관리사무소 어느 정도는 캐치를 해서 안내를 해 드려야 된다. 공사까지는 아니더라도 전등도 마찬가지죠. 전등도 뭐 안전기 나갔다, 형광등 나갔다 이러면 세대에서 하셔야 되는데 좀 도와달라고 그러면 안 도와주면 좀 곤란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와드리기는 하되 어디까지 도와주느냐는 전기사업법 제21조와 24조를 보시고 여러분들 참조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는 기계 부분 말씀을 드릴게요. 기계실에 가면 이 지하 저수조가 있단 말입니다. 이 지하 저수조가 투라인 레벨러에 의해서 아마 동작이 될 거예요. 근데 저희 구독자분들께서 저에게 질문을 하신 경우가 많아요. 근데 곤혹스러운 질문도 하세요. 자, 어떻게 질문을 하시냐면 우리 오피스텔에는 작은 오피스텔인데 지하 저수조에 투라인 레벨러가 없다, 플러스레스 스위치가 없다. 그래서 그냥 뜨개 가지고 기계적으로 수위를 조절을 하는데 96%에서 뭐 98%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자기가 이제 입사를 해서 오피스텔 담당자 그러니까 운영위원인가요? 동대표 분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뭐 지금까지 20년 동안 뭐 아무 일 없이 써왔는데 굳이 돈 들여서 왜 하느냐 이래가지고 그 시설을 보수를 못했대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은 뭐겠습니까? 투라인 레벨을 설치하세요. 이거밖에 안 되잖아요. 또 한 가지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복잡한데,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만일 투라인 레벨에 의한 수위 조절이 안 되고 뜨개에 의해서 이게 기계적으로 만일 이게 된다면, 조절이 된다면은 96%에서 98% 사이에 물탱크가 물 수위가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엄청나게 이 부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물탱크가 나중에 크랙 가고 문제의 소재가 많고요. 그리고 만일 그 뜨개 있죠. 뜨개가 뭐 연결 부위가 부러지거나 밸브가 동작을 안 했을 때는 침수 사고가 발생이 되고요. 침수 사고가 발생되게 되면 펌프실, 뭐 MC 시반, 소방 펌프 이런 거 다 착살나는 거잖아요. 보통 지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입주자 대표 회의에 말씀을 해서 빠른 시간에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보통 새로 지은 아파트는 부스터 방식이기 때문에 지하 저수조 이외에 위에 고가 수조는 없어요. 그런데 오래된 아파트는
고가수조 방식으로 바꾼 데도 있지만 또 안 바꾼 것도 있죠. 만일 바꾸지 않는 것은 지하 저수조의 Y델타 기동 형식도 많습니다. Y델타 기동으로 동작을 해서 펌핑을 해서 옥상에 있는 고가수조로 이렇게 물을 올리는데요. 그럼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또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지하 저수조에 어차피 뭐 투라인 레벨로 하기 때문에 신축 아파트나 구축 아파트나 똑같지만 이런 구축 아파트에서 펌핑을 해서 옥상으로 올리게 되면 그 옥상에 있는 플러틀레스 스위치 전극봉이 동작을 안 했을 때는요,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면 물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물이 오버플로우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오버플로우 되게 되면 막 잘 물이 빠지면 되는데 너무 많이 넘치다 보면은 엘리베이터 전실로 들어가가지고 엘리베이터가 막 물이 절단 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오래된 아파트는 Y델타 방식이 많다. Y델타 방식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큰 모터 30마력 정도의 그런 펌프, 그리고 전동기에는 구리스가 들어가거든요. 93033가라는 그런 큰 베어링이 이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외주를 주면 좋은데 앞전에 그죠? 20년 된 아파트 같으면 앞에 선배님들이 본인들이 불이눕기라는 걸 가지고 계속 그걸 교체를 해왔기 때문에 어떤 젊은 분이 들어가게 되면 그거를 교체할 수밖에 없어요. 앞에 짬밥 많은 분들이 같이 교체하자 그러면 교체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리스 바킹도 또 끼워 주어야 되고요. 또 고가수조 방식은 물탱크 청소하게 되면 수위 조절하기도 아주 고약스럽습니다. 수위 조절하고 나중에 이제 물 펌핑하게 되면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만일 복도식 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7개의 라인이 있다, 7개의 복도가 있다 그러면 첫 번째 1번 복도에 그 고가수에 물을 받아가지고 옆으로 쭉쭉쭉 이리 보내는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물이 떨어지게 되면 공기가 들어가가지고 그 물이 받칠 때까지, 그러니까 저 끄트머리에 있는 7동이라고 할까요? 7, 8동에 있는 거기까지 이 고가수조로 물을 보낼 때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나야 물이 가는, 그래서 퇴근도 늦게 하는 그런 또 방식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한마디로 전기도 그렇고, 전기 막 누전되고 뭐 안전기 갈아달라 이러면은 또 뭐 갈아주게 되면 실력도 늘게 되고요. 그리고 또 영선 부분도 있죠. 뭐 지하 흉관, 그러니까 오물이 가는 그런 배관 막 200파이짜리 같은 경우도 막혀가지고 소재구 쪽으로 엑셀 파이프 집어넣어가지고 뚫는 경우도 있고요. 막 그러다가 뒤집어 쓰기도 하고, 또 그 고가수조 방식 같은 경우는 또 전극봉 안 돼가지고 그 전극봉 찾는다고 또 생시급을 하기도 하고요. 하여튼 재밌기도 하고 기술도 많이 배울 수 있는 부분, 말 그대로 몸으로 까대기 하는 곳이 바로 이 20년 된 구축 아파트다, 이렇게 여러분들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런 부분만 있느냐? 오래된 아파트는 새로이 입주한 사람도 있지만 오래 계신 분들이 많고요. 또 오래된 아파트일수록 요게 싸잖아요. 그래서 사시는 분들이 보통 50대, 60대, 70대 분들이 좀 이렇게 줄을 이뤄요. 신축 아파트는 젊은 분들이 많이 가고요. 그래서 이러한 분들이 특히 시골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가족 같은 이러한 그런 좋은 분위기인, 가족 같은 분위기인 그런 아파트 관리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세대에 좀 이렇게 연로하신 분들 뭐 해주면은 뭐 자기가 농사 지은 막 오이도 갖다 주는 경우도 있고요. 가지도 갖다 주고, 감 한참 수확할 때는, 경상도에는 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진영 이런 곳에는 또 감이 많이 나니까 막 감도 이렇게 한 박스씩 관리사무소 갖다 주고, 하여튼 뭐 작은 거라도 해주면 굉장히 감사해 하는 이런 가족 같은 분위기가 있다. 그리고 보통 이런 세대 하자에 대해서도, 아이고 이제 뭐 이만큼 살았으니까 고장나면 고쳐 쓰면 되지 뭐, 그리고 웬만한 거는 그냥 조경시설 이런 거는 돈 들이지 말고 그냥 놔둬. 그냥 풀 베도 되고 안 베도 되고, 뭐 뱀만 안 나오면 돼. 뱀이 나와도 독사만 안 나와도 돼. 뭐 이런 아파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런 데는 아까 신축 아파트가 젊은 분들이 간다라면 요런 아파트는 좀 더 굳은 일도 할 수 있고, 또 부지런할 수 있고, 또 연세 드신 분들과 대화가 잘 통하는 이러한 좀 나이가 있는 분들, 정년퇴직하시고 가시는 분들이 가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 뭐 이런데 또 젊은 분들이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젊은 분들이 가면 내가 이곳을 열심히 배워서 뭐 철물점을 한번 해본다거나, 아니면 전기안전대응을 한번 해본다거나, 또는 내가 뭐 뻥 뚫어, 아니면은 뭐 도배, 장판,
건물과 관련된 업종을 내가 한번 해보겠다. 자, 여러분, 여기서 그 힌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만일 당치 쓰고 나가는 이런 날 있잖아요. 격일제 하는 기사분들도 계실 거고요. 3교대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 주위에 내가 좀 뭘 잘하는 기술 좀 배우면요. 뭐 도배, 장판, 전기, 설비 이런 거 있잖아요. 주문받아서 하면 돼요. 투잡으로 하시면 돼요. 여러분 돈 냅니다. 사실 그렇게 해서 전기안전 대응으로 나가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 관리사무소에서 열심히 전기에 대한 실력을 향상한 다음에 입주민들하고 어떻게 돼요? 친화가 돼야 되잖아. 아파트 관리소 근무하게 되면 이렇게 내가 다 이렇게는 근무를 못해요. 그러다 보면 내가 낮은 자세로 납작 엎드려서 우리 주민분들과 그렇게 동화하고 봉사하고 살다 보면요. 또 그분들 중에서 나를 또 이렇게 이끌어 주신 분도 계시고요. 일거리 주신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그렇게 투잡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결론 내겠습니다. 신축 아파트는 젊은 분들이 가서 근무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오래된 아파트는 좀 연세가 있는 분이 가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신축 아파트에 또 우리 또 60대 분들이 가시면 또 열심히 배우면 되잖아요. 요즘 뭐 스마트폰 있고 뭐 재미나이 있으니까 모르는 거 물어보고요. 또 뭐 이 옆단지 가가지고 또 우리 같이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맥주 한잔 사드리고 배우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신축 아파트와 구축 아파트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내일은 인공지능과 로봇이 우리 이 시설 쪽에 들어왔을 때는 우리의 그 일자리라든지 우리는 또 어떤 자세로 근무를 해야 되는지 오늘 저녁 또 열심히 공부를 해서 내일 우리 시설과 관련된 그러한 인공지능의 도발 로봇의 도발 이런 제목으로 또 재밌게 한번 말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35년간 제가 이 시설 관리를 근무하면서 느꼈던 신축 아파트와 구축 아파트의 장단점을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드렸던 말씀은 사실 제가 뭐 공동주택에 오래 근무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주위에 또 그곳에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많고 제가 또 한 5년간 이렇게 김정우 TV를 운영하다 보니까 저에게 또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신 분도 계셨고 5년 동안 제가 공동주택에 근무하셨던 분들 그런 뭐 개원분들에게 들었던 내용을 오늘 집약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원샷 원킬입니다. 오늘부터 앞으로 계속 하루 저녁마다 한 편의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들께 정보를 드릴 건데요. 편집은 최소한으로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간 8시 21분이죠. 이제 식사하고 커피 한잔하고 유튜브 보고 계실 분들이 많을 건데요. 10시부터 제 영상 시청하시고 여러분들 취업전쟁, 이 대한소환보다 무섭다는 이 취업 한파를 여러분들 헤쳐나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